안녕하세요. 굿데이 LA의 김하진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2일 시작된 미국 작가 조합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작가 조합은 미국 영화 및 드라마, 예능 대본을 작성하는 할리우드 작가 11,500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영화 TV 제작자 연합과의 임금 협상이 불발되자 98% 찬성률로 15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미국 작가 조합은 넷플릭스나 월트 디즈니 등 스트리밍 플랫폼의 작가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인공지능 사용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작가는 에피소드 편수로 계산해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공중파에 비해 편수가 적은 OTT 콘텐츠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작품당 최소한의 작가만 배치하거나 최저임금을 주고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는 상황도 빈번해졌습니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요.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정영빈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님. 예, 안녕하세요. 네. LA에서 연기하고 있는 정영빈이라고. 네네. 원빈보다 앞선 영빈님, 네, 그리고 반건조 남국민님. 그렇게 소문이 났죠, 이제. 네,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네. 이제 수습이 안 됩니다. 오랜만에 저희 라디오 코리아 방문해 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 다시 하나요? 네, 다시. 예. 예. 지금 LA에서 연기하고 있는 정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3개월 만에 이렇게 뵙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하게라는 게 어떤 의미죠? 비슷비슷하다는 게. 그냥 오디션 보고 알바하고 음. 맛있는 거 먹고 네네. 운동하고. 네. 운동하셨어요? 운동하신 운동 몸이 그 정도예요? 좀 몸이 좀 좋아지신 거예요? 옷으로 가리고 계셔서 잘 모르겠군요, 이게. 이게 쉽게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거는 네. 근데 안 또 되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게 없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그래도 또 그런 캐릭터가 들어오면은 예. 보여주셔야 될 땐 또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준비돼 있어요? 네,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항상 배우라는 직업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네. 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이렇게 보여드릴 준비는 돼 있다. 뭐. 본인은 자신하는군요. 그죠. 예. 네. 이 작가협회 파업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그러면은 영화계에 이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 거예요? 작가들이 글을 안 쓰면 이제 영화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시작이 그죠. 안 되는 뭐 거죠? 새로운 에피소드들이나 네. 뭐 새롭게 이제 런칭을 하려고 준비하는 쇼들이나 이런 쇼들이 이제 다 정지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배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요? 무기한 휴가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게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오디션 들어오는 것들도 이제 없고 뭐 그럴 때 그냥 뭐 레슨을 다니거나 뭐 네네. 연기 수업을 다니거나 뭐 운동 다니면서 몸 만들거나 뭐 피부 관리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겠죠. 다들. 계속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이제 하면서 네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니까 네, 준비해야죠. 네, 뭐 준비를 언제가 하는. 됐든 그런 준비가 시간. 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네, 그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네,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킹을 다니기도 하고요. 하이킹 좋아하세요? 예, 하이킹 최근에 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특별한 빠진. 동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이제 친구들이 하이킹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친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체 운동을 하는 게 제가 헬스장 네네. 다닌다고 저번에 예, 말씀드렸잖아요. 하체 운동하는 게 끔찍하거든요. 이렇게 스쿼트하고 이런 게. 그렇죠. 대신에 이제 하이킹 산 타고 다니면은 뭐 재밌고 이러니까. 운동이 그냥 이게 운동이다 하면은 참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뭐 뭔가 좀 유산소 이렇게 막 달리는 것보다 네. 축구하는 게 더 재밌고. 그렇죠. 그러다 댄스 좋아하면은 제가 몸치라. 제가 정말 몸치예요? 몸칩니다. 춤 잘 출 것 같은데. 뚝딱입니다. 뚝딱이. 뚝딱거려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게 운동이 뭐 재미와 이게 합쳐지면은
본인이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죠.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절로 이제 칼로리가 이제 번아웃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서 막 유산소 한다 이러면 막 30분만 돼도 언제 끝나지, 언제 지루하죠. 집에 갈까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하이킹 가면은 뭐 3-4시간 해도 막 이렇게 주변 산 보고 네. 뭐 경치 보고 그렇죠. 시간이 뚝딱 가더라고요. 아니 트레드밀을 해도 요즘 그런 트레드밀 보셨어요? 이게 배경 그 경치가 보여요. 뛰면은 이렇게 화면에 근데 또 화면이랑은 또 다른 맛이 있으니까. 화면이랑은 또 다르겠죠. 우선 공기부터가 달라요. 산에 그렇죠. 가면은 그 프레시한 그런 맛도 있고. 그러면 하이킹을 가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아니요, 밤에 갑니다. 네. 에? 하이킹을 밤에 가신다고요? 예, 밤에 손전등 들고 이렇게 뭐 노을 딱 질 때쯤 출발해가지고 어머머. 올라가면은 해가 다 지기 때문에. 그럼 위험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스릴이 또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손전등 비추면서 이렇게 네네. 내려올 때. 그게 또 고요하고 가끔씩 뭐 이렇게 올빼미 소리도 들리고. 뱀 나오면 어떡해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서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주말에 뱀 봤잖아요. 어디서요?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뱀이 있어요? 네, 골프장에 뱀 많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 이제 파더스데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날씨가 좋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덥더라고요. 덥죠. 네, 많이 더웠고. 날씨가 진짜 비유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LA 날씨가 아니라 네네. 약간 샌프란시스코나 영국 날씨 같은 느낌. 또 이렇게 흐릴 때는 시애틀 같기도 하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요즘 LA 날씨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카트를 타고 지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보니까 뱀인 거예요. 뱀 나오면 잡아먹어야죠 하는데요. 청취자께서. 그리고 막 주워 먹다가 안 돼요. 그 독 있는 뱀이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예. 예, 그래서 또 지난번에는 이건 좀 됐는데 지난번에는 빨간 뱀이었거든요. 빨간 예, 뱀이요? 빨간색 뱀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뱀들이 독이 더 있다고 하지 않나요? 약간 꽃뱀 모르겠어요. 같은 그런 이렇게 화려한 뱀들. 네, 저는 이 파충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도 미끌미끌하고 그 손에 닿는 그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싫어요. 징그러운 거 있죠. 움직임도 너무 좀 약간 징그럽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그래서 하이킹을 저도 좋아하는데 근래에 가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벌써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언제 하이킹 밤에 한번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손전등은 꼭 가져가시길 필수예요? 바랍니다. 안 손전등 그러면 이제 없으면. 올라갔다가 헬리콥터 불러야죠. 살려달라고.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네, 구조받아야 되는 네,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칠흑같이 어두울 텐데요. 완전 깜깜합니다. 아니 그러면 발 헛디디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말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긴 예, 해요. 이건 그래서 저도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함부로. 아니 손전등 들고 가면은 네. 그나마 괜찮고 저는 이제 또 친구들이 한 3명 저랑 해서 3명이서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한 명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무섭죠. 네,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길 산행은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우로서 산다는 게 어떤 삶이에요? 저는 늘 이게 궁금해요. 연기를 공부를 하셨어요? 따로? 저는 연기 공부는 진짜 따로 한 적 없고요. 네. 저번에 얘기를 했나 너무 오래돼서 저번에 나왔던 그렇죠. 게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쭉 훑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우 된 계기가 진짜 우연치 않게 캐스팅이 된 경우여가지고 네네. 제가 그 배우를 하기 전에는 프로게이머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네, 그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쇼가 하필이면 이제 프로게이머 역할이 필요한 쇼였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오디션을 봤다가 이제 딱 적합한 역이었네요. 네, 그죠. 그리고 한국어도 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막 이랬다 보니까 네. 딱 우연치 않게 딱 좋은 캐릭터가 딱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막 약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삶에 내가 이제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된 거라 연기 공부를 딱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연기 공부를 계속했죠. 그럼 천재라는 얘긴데요. 뭐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느끼는 게 칭찬은 해줄 때 받는 게 좋더라고요. 현명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미덕의 미덕상 무조건 이제 칭찬을 받으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죠. 겸손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겸손해야 이제 된다고 잘 생각하는데. 받아먹으려고요. 잘생겼다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네. 마냥 겸손, 그러니까 그런 막 겸손이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주면 좋은 뜻으로 또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거절하기보다는. 아, 이번에 그 넷플릭스의 사냥개들 보셨어요? 아 봐야 되는데 아직 못 아, 봤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네. 아, 이거 뭐 스포일러하면 안 되는데. 아니 거기에 그 우동환 그 이제 배우가 나와서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이제 고마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네, 허주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요. 네. 딱 아주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말들이 떠오르고 막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럴 때일수록 아주 편하게 심플하게 감사합니다. 예, 표현하는 게 하고 좋다. 말을 딱 끊어버리는. 그렇죠. 뚝 자르는 거죠.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인터뷰할 때 제일 어려운 게스트가 네, 네. 단답형 게스트예요. 이렇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군요. 뒤에가 이어지지 않은 게스트분은 어렵습니다. 예. 건강 어떠세요? 뭐 아픈 데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늘 잘 컨디션 지내시나요?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컨디션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뚝. 와, 이럴 때는 정말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 나가세요? 혼자서 그냥 풀어야죠, 뭐. 아, 그렇게. 네, 혼자서 갖다 붙이는 거죠. 말을 이어가야 되니까. 아, 그죠. 예. 아, 넷플릭스 요즘 뭐 코로나 때 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게 넷플릭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엑소키티? 아, 예. 엑소키티라는 또 드라마도 제가 봤어요. 뭐 한국의 그 그 아이돌, K-팝 아이돌 뭐 인기에 부응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내용도 뭐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성소수자의 그런 이슈들이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그걸 쉽게 다룰 수 없었는데 그죠. 지금은 많이 이제 개방이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근데 그 말이 많다는 게 이제 한국에서 말이 많다는 아니 거예요? 여기서도 요즘 이제 그게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내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이제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그런 소재들이 다뤄지는 것 자체가 이 과연 좋은 건가? 근데 그거를 뺐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 또 영어가 굉장히 이 전 세계에 정말 공용어다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공부를 했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구사를 하는 걸 보고 깜짝 엑소키리에 네, 나왔던 엑소키리에 배우분들이. 나왔던 남자 배우 같은 경우 보셨어요? 엑소키리? 보지는 않았지만 그 거기에 있는 배우 중에 친구분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엑소키리 그 프리미어가 저번 달에 한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LA 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 상원이라는 배우분이 한 분 계세요. 음. 그 엑소키리에서 주연을 하셨던 배우분인데 네. 그분이 어렸을 때는 홍콩 유학을 가시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억양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신 맞아요, 거고. 맞아요. 거기 누나랑 같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그 누나분도 이제 그분은 이제 LA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 김윤주 씨하고 두 분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영어를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만 살았던 게 아니라서 아,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 네. 역할도 진짜 제일 잘 어울리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남자 주인공 그분은 진짜로 외국 생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키리하고 이제 그 롱디스턴스 보이프렌드로 네, 나왔던 분인데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정영빈 배우님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역할에요. 네. 그 남자 주인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제가 오디션을 그걸 못 봤어가지고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랬죠? 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치만 봤으면 시즌 2가 봤겠죠.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네. 드라마가 잘 되기도 했고. 네. 아니 그래서 K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파워가 생겼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현빈 배우님께서 요즘에 그 오디션을 이제 보러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오디션들이었어요? 오디션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냥 이제 어떤 역할?
역할들이요. 뭐 역할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역할 뭐 자유 역할인 오디션들도 몇몇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유 대본이 정해져 있는 오디션이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즉흥 연기 뭐 한국어 뭐 하자면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네. 아니면은 뭐 너가 하고 싶은 장면의 연기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 저한테 어울리는 역할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마약상 역할도 하나 있었고요. 마약상이요. 네, 그 여기 막 이렇게 디스펜서리들 있잖아요. 네. LA에는 그냥 거기서 이제 마약을 파는 그런 역할의 캐릭터도 있었고. 근데 배우를 하다 보면은 그 박혀진 그 틀에 박힌 이미지를 깰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내공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해진 이경영 씨나 뭐 박성웅 씨 이런 분들 보면 항상 나오는 역할이 캐릭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이 드라마에 나오면 악역이겠구나 이러는데도 이제 착한 역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재밌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사냥개들도 그렇고요. 박성웅 씨는 이상하게 그런 캐릭터로만 자꾸 이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실제로 뵈면은 굉장히 착한 분이실 것 같은데 나이스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리에서 마주치면 약간 무섭고 네. 약간 팔 돌리고 있으실 것 같고 딴 분도 그러니까요. 눈 한번 마주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네. 예. 영빈 배우님도 그런 악역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하고 싶긴 해요. 아직 해본 적은 아직 없으시군요.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 오디션에도 악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무명이고 약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제 이미지에 맞는 내가 그냥 나람 정영빈이라면은 약간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캐릭터로 자주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는 느낌이죠 지금. 정영빈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약간 뭐 빙구 역할도 있고, 약간 나사 빠진 역할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랑스럽거나, 약간 스마트하거나, 뭐 이런 뭐 약간 귀엽거나. 약간 스머프 이런... 생각났어요. 똘똘이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요? 파파 스머프. 네네네. 도와줘. 도와줘. 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안경을 쓰시고 오셨어요. 네, 이게 안경이긴 한데요. 네, 안경이긴 한데 어떻게 좀. 제가 최근에 조금 아팠어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좀 컨디션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오늘 나오셨어요. 네, 부상토에. 프로페셔널하게 나와야죠. 네. 안경을 쓰니까 배용준도 분위기가 느껴져요. 왜 그러십니까? 저를 묻으시려고. 이럴 때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묻다니요. 네. 옛날에 겨울연가 정말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예. 아직 보질 못했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아직 제 세대. 아니 그 당시에 태어나시긴 하셨나요? 기억이. 아니 들어보시긴 하셨죠? 당연히 들어봤죠. 네. 저는 약간 그 천국의 계단 드라마 아시나요? 알죠. 네, 그 드라마 나왔을 때가 제가 유치원생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 그래서 아마 겨울연가 때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마냥 어리시지는 않네요. 뭐 보기보다는 나이를 그래도 조금 먹진 않았네요. 굉장히 동안이시군요. 네. 네. 역할을 맡다 보면은 좀 나이가 이제 들은 역을 맡을 때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역할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랩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나 매니저랑 이렇게 미팅을 해요, 자주. 네. 우리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트래티직하게 오디션을 이렇게 넣어볼 거냐, 어떤 역할을 갈 거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꾸준히 하는데, 네네. 나이 든 역할이나 아니면 뭐 깡패 역할이나 뭐 저번에 얘기했던 네네. 운동선수 역할이나 네.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죠. 아예 안 될 게 뻔하니까. 아예 캐스팅 확률이 낮겠네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도시 같은 경우, 그죠. 범죄도시 4를 찍는데, 네, 그죠. 미국의 갱스터들이 뭐 관련이 돼 있다. 제가 만약에 화장실 가가지고 딱 이렇게 마동석 네. 배우분을 딱 맞췄는데 혼자 왔니? 뭐 이렇게 하면은 싱글이야. 싱글이야. 전혀 이렇게 위협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그렇죠. 좀 이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인티미데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폴스가 없으면 그래서 연습 중인다. 요즘에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조심하세요. 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당연하죠. 네, 미국에서 배우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계속 지금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배우는 오디션을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청취자분들이나 얘기요? 네. 뭐 화진 팀장, 그 배우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네. 나는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정체성. 한다고. 네, 정체성. 뭐 배우로서의 나도 있고 뭐 정영빈으로서의 나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약간 그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죠.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근데 이중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중적이라고. 배우 하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배우의 역할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의 연속인데 하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오디션을 딱 봤는데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쇼가 딱 나와서 그 오디션 장면을 이제 드라마로나 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내가 했던 연기랑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나는 왜 떨어졌을까? 이러면은 뭐 외모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 뭐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나 그 사람의 입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걸 딱 현실적으로 딱 맞닥뜨렸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좌절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저는 아직까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오디션 보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재미로 다행이네요. 할 수 있는 네. 레벨인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딱 작품을 봤는데 나보다 정말 별로인 사람이 그 역을 하고 있다. 그럼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별로인 사람은 아니겠죠. 분명히 그 사람이 했던 착하시네요. 연기나 그런 게 있으니까 네네. 그 당연히 그 역할에 더 어울리니까 뽑혔을 거니까.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는 쉽게 생각 예를 안 들어서 남녀가 사귀다가 이제 이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뭔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내가 이래서 너랑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납득이 갈 만한 어떤 원인을 알려주면은 뭐 그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죠. 그래 내가 그러면 너를 놔줄게라고 하던가 아니면 헤어졌는데 이제 뭐 환승을 한 거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환승연애. 네, 환승연애. 그러면 상대방이 나랑 비교했을 때 나보다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외모와 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그 반대로 아니 외모도 나보다 별로야. 능력도 별로야. 도대체 왜 나랑 헤어진 거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죠. 예. 화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작품도 그 캐릭터가 내가 했어도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저런 캐릭터 캐스팅을 했다는 그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점에서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저는 했는데 역시 다르시네요. 생각하시는 게. 그런가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캐릭터 배역을 위해서 엄청 많은 오디션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우분들의. 네. 그리고 그 사람에서 제일 자기가 생각해 그 작가분들이나 그 감독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어울리는 사람을 뽑았을 거니까 뭐 딱히 저는 그런 좌절감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분하다. 내가 더 잘할 걸.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욕심인 거지. 네네네.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멘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고 싶으면 돼요. 인스타그램 하시죠? 하고 있죠. 네.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영빈 영어로 영빈인데 네. 아이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영빈 YOUNGBIIN 아이가 2개 있습니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정영빈 배우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플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상한 데로 끌려왔어. 아니 어플로 무슨 남자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지하실 같은 곳으로 끌려왔어. 돈 안 주면 아빠 다시 못 볼 거라고. 미치겠네. 아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만 보내면 당신의 딸은 무사합니다. 당신 누구야?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뭐야? 어떡해. 잠시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메시지로 뱅크 어카운트 넘버 보낼 테니까 거기로 5만 불 보내세요.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분 드립니다. 알겠어요. 제가 바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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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무 메시지가 안 왔어요. 지금 당장 캐시 5만 불 준비하고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할게요. 근데 내 딸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빠, 난 진짜 너무 무서워. 빨리 와. 너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할 거니까 울지 말고. 알았지? 아빠 어디 가? 아빠, 아빠? 엄마, 나 큰일 났어. 오늘은 배우 정영빈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영빈님, 네.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프셔서 그런가 봐요. 아, 네. 제가 네. 지금 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코도 약간 지금 엄청 막혀 있고 약간 두통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아. 기운을 좀 차려가지고 네네네네. 그러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못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아, 그래요? 혼자서 제가 1인 2역을 할 뻔했으니까. 그 모습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 아니, 다음에는 한번 빵꾸를. 그렇다고 일부러 빵꾸 내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청취자분들도 분명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여기 이제 아까 뱀 얘기 네.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빨간 뱀은 독이 없어요. 그런데 건들면 덤벼요라고 하셨고요. 보드카 한 병 사셔야겠군요. 술 드세요? 뱀술 담그는 건가요? 네, 술 드세요? 뭐 분위기로 마십니다. 분위기로. 네네. 주량이 없어요, 딱히. 뭐 딱히 세보면서 마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세시네요. 아닙니다. 네. 취하다 보면 이제 끊는 거죠. 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취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저는 술 얘기가 나서. 기가 본능이 뛰어납니다. 제가 개띠거든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요. 그냥 집으로 가요? 그냥 무조건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제 슬슬 네? 조금씩 마시다가 어허. 이제 집 가자. 그래서 집 가면 이제 바로 그냥 자는. 끝까지 이제 집 가기 전까지는 긴장을 안 놓고. 네, 계속 정신줄 붙잡고 있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 그냥 놔버리는군요. 네. 뭐 졸린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주사는 자기가 모르지 않을까요? 취했는데 어떻게 기억을? 그거 정답이네요. 네, 그죠. 네, 상대방 근데 친구들이 알려줘야죠. 네, 그죠. 어렸을 때는 가끔씩 화장실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제 뭐가 처음에는 조그맣 이제 이게 많이 안 보이다가 조금씩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죠.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신 거죠? 어때요? 글쎄요. 음.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뭐 배역에 관한 건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기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아직 그 단계가 아니시니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연기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 감독도 하게 되잖아요. 예, 이정재 네, 배우님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요. 네. 결론적으로 배우를 하다가 감독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우를 하시니까 어떤 마음일까? 아무래도 그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이겠죠. 이렇게 계속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배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랑 감독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파이널 그 세이가 있는 분들은 감독분들이시니까, 그렇죠. 감독님들이시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배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는 이 씬을 이 연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감독님이 아니야 이 씬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나도 한번 내가 감독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씬을 찍고 싶은 대로 찍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일반 그냥 평범한 직장인과 사장, 오너의 입장인 거죠. 네, 그죠. 네, 네, 그런 거 느낌인 아닐까요? 거죠. 네. 이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너분이 아니야 이렇게 해 진행시켜. 그러니까 갑자기 진행시켜. 호 이경영 나와요. 네. 배우 영어로 이제 대사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아무래도 영어를 그래도 괜찮게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학교도 4년제 뭐 다녔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계속 학교를 다녔었으니까 뭐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영빈 배우님의 그 연기를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작품. 플레이어스 작품이요. 예. 플레이어스 작품은 이제 유튜브나 애플 TV에서 감상 가능하십니다. 더 구매를 플레이어스. 하셔서. 그냥 플레이어스예요. 그냥 플레이어스. 네,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에. PLAYERS. 네네. 플레이어스. 거기에 그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나이트폴이에요. 나이트. 네,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아까 프로게이머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이머 태그라고 자기 아이디를 아이디처럼. 만들어요. 네, 아이디로. 그래서 역할 이름 자체가 아이디였어요. 나이트폴. 네, 그렇군요. 현재 배우 이제 오디션 보러 다니시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세요? 요즘에는 제가 문득 딱 자고 일어났는데 작품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뮤즈가 찾아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대본을 쓰러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카페 가가지고 대본 쓰던지 집에서 쓰던지. 그래요. 영화들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하고 영감을 좀 받으려고.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진짜 싫어했거든요. 전 다이어리도 쓰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의외인데요, 그러면.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써보고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대본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본을 쓰면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소설 쓰듯이 아니면 뭐 에세이 쓰듯이 그냥 쓰는 아니죠. 거예요? 대본의 형식이 또 따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글로써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그렇죠.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본도 사람과 사람 그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형식이 네.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 대본처럼 그렇게 지문이 있고 뭐 그죠. 캐릭터 이름이 있고 예. 그러면 대사가 옆에 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괄호 열고 뭐 화를 낸다. 예. 뭐 물을 마신다. 뭐 이런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라.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침 드라마로 가는 거죠. 예, 김치가 나오는 순간. 네. 그렇게 쓰는 게 이제 대본이고 그거를 저희가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본을 쓴다. 그러면 스크립트도 같은 맥락의 의미 그 뜻인가요? 네, 스크립트가 딱 그 대본, 스크립트 아니면 뭐 시나리오 약간 네네. 다 비슷한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이. 그럼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스크립트는 어떤 내용이에요? 살짝. 네. 아직 완전 디벨로프 단계라. 모티브 정도만. 네네. 어떤 영감을 어떤 이야기냐면요. 네. 이제 그 중반기에 들어선 조각가가 의문모를 이유 때문에 모종의 이유 때문에 기억 상실증이 조금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점점 떠올라가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요. 거기까지밖에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런가요? 예. 다행입니다. 그럼. 왜냐면은 이제 치매에 걸려서 옛날 기억을 이제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몰라보고 뭐 그런 경우는 많은데 네네. 첫사랑을 다시 찾아간다. 네. 예.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조각가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조각가인데 이제 자기 그 커리어의 피크를 찍었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조각가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그 전시회의 메인 프로젝트로 자기 첫사랑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전시를.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제 상담을 받다가 네. 이제 점점 이 기억을 찾아가는 아,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근데 이 미국을 배경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 더 디테일하면 안 되겠죠. 네네. 왜냐면 미국 배경은 아니라 이게 이야기가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첫사랑의 이야기랑 그 이제 현재의 이야기랑 같이 진행이 될 건데 그 첫사랑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유럽 배경이나 지금 정확히는 피렌체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유럽에 가보셨어요? 저는 배낭여행으로 한 2달 정도 다녀본 것 같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2016년, 10년 아니죠? 그래요? 한 7년, 2017년. 6년 전에 갔었던 것 같아요. 혼자 가신 거죠? 네, 혼자 갔다가 우연찮게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어머. 연락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만나자 해가지고 네. 우연찮게 거기서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군요. 저도 배낭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유럽을요? 예, 유럽에 다녀왔는데 한 달 가까이,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볼 게 많아서 사실은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죠. 한 달이면은 예. 여기 하루 있어야 되고 여기 이틀 있어야 되고. 그냥 거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찍어 도장 깨기? 네, 도장 깨기 뭔지 아시죠? 네, 그런 도장 깨기 식으로 여기 갔다 왔다, 뭐 사진 그렇게 찍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네네. 이게 그런 정도의 여행이었던 것 같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여기 뭐 영국에 뭐 네. 하루 있어보고 저기 이틀 있어보고 네. 뭐 독일 3일 가보고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길어봐야 뭐 한 2, 3일 뭐 이 정도 머물렀던 것 같고 웬만한 곳은 그냥 하루만 있고 그냥 그 다음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혼자서 하는 여행 좋아해요. 혼자 좋은데 다음에 갈 때는 친구 한 명은 데려가야 되겠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외롭더라고요. 네, 진짜요. 그리고 밤에 할 게 없어요. 혼자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게 또 너무 나가기에도 제한돼 좀 있어요. 위험하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또 그죠? 여자니까 네. 혼자서 밤에 나가갔다가 혹시 그러니까요. 또 무슨 안 좋은 일 당할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갑자기 뉴스에 나올 수도 그러니까요. 갑자기 뉴스 나오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죠. 뒤늦게요? 네, 뒤늦게. 그래서 굉장히 겁 없이 다녀왔던 그런 여행이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여행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갈지 이제 잘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갔을 때는 2000년도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안전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가요? 예.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총기 사건들이 이제 많아서 그죠. 예, 끔찍합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묻지마 이 총격 사건으로 또 얼마 전에 임산부 아기와 그거 본 것 같아요, 뉴스. 남편 그 분은 진짜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었는데 정말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예. 그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희생이 뜬금없이 됐다는 다음 날 이렇게 그렇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허무할 것 같고요. 너무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제 스크립을 시나리오를 이제 쓰다 보면은 장소를 내가 직접 한번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가면은 영감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대본 얘기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뜬금없습니다. 예. 정신줄 잘 읽고 계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저도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네. 그 피렌체를 제가 이탈리아를 돌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때 베네치아도 가보고 네네. 로마도 가보고 근데 원래는 피렌체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네. 제가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아. 여행이 갑자기 급속도로 빨리빨리 가게 돼야 당했군요. 되는 거예요. 예. 네. 당연히 친구가 있어가지고 돈을 조금 빌리기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피렌체를 제가 못 가봤거든요. 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네. 아무래도 피렌체 배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골목을 좀 다녀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컬로 좀 로컬 현지인 분들이 다니는 카페나 이런 데를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잘 모를 것 같. 아직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질러야 돼요. 네, 네. 뭐 계획하고 뭐 이러면은 못 가고요. 일단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가 보고 그다음 이런 이제 테이크 케어 하면 되는데 오디션 보고 오디션을 뭐 몇백 번을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죠. 예, 그죠. 그래도 그건 그게 아무도 뭐 모르는 거니까.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럴 때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영빈 배우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덜 걱정이 되는 게 그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 네. 저는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션도 그 오디션이 안 됐어도 그 다음 오디션을 위해서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기회가 올 성장하는 것이다.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 아, 이게 계속 굴러가다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네. 뭐 잘하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런 자세. 네. 미국에서 배우 생활을 안 하고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면 한국에서도 배우를 하실 생각이셨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의도치 않게 캐스팅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됐었다 하면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서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뭐라고 하죠? 세트장에 있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연기를 하면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한국이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은 한국은 약간 나 연기할 거다 이러면은 충무로 거리로 우선 가가지고 막 네. 연극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스태프들이. 네네. 근데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어렸을 때 안 살아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어디를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이렇게 무작정 헤딩한다는 느낌으로 뭐 연극 하는 세트장이나 이런 데 네네. 찾아가가지고 나 배역하고 싶다 오디션 봐달라 이게 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은 아무래도 땅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야 이 무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울리는 노는 곳은 어디인가? 예? 그죠. 뭐 그냥 막연히 할리우드라고는 하지만 할리우드라고 해봐야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뭐 식당이나 술집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옷에 뭐 네임택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첫눈에 봤을 때도 저 사람이 무슨 작가야, 저 사람이 무슨 감독이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엄청 후리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예, 굉장히 미국 분들. 편하게 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이제 자세로 이 미국 사람들은 옷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마켓만 가도 요 앞 가게만 간다 그래도 막 풀매하고 막 옷 꾸안꾸. 차려입고 예, 신경 쓰고 나간단 네,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미국에서는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를 느낄 때가 언제예요? 행복이라고요? 네. 지금은 연기할 때랑 대본 쓸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은 연기를 할 그 작품이 없어서 오디션 볼 때. 오디션 볼 때도 연기하는 거고 뭐 수업 들을 때도 연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가끔씩 친구들 놀릴 때도 연기하고 저게 뭐지? 막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예전에 어렸을 때 본인의 행복은 어떤 거였어요? 행복이라는 게 늘 같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가치관이 바뀌지 않나요? 좀 바뀌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워요. 근데 네. 저는 약간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저 학창 시절 때도 네. 뭐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근데 첫날 전학 가자마자 친구 사귀어가지고 걔 집에서 자고 오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사교성이 굉장히 좋군요. 좋았나 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나이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친구 사귀기 어려워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전 들더라고요. 상처도 받고.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동갑인 나이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저는 살면서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94년생을 와, 본 적이 진짜 손에 많은데 꼽아요. 여기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소개시켜 있어요. 주세요. 그럴까요? 전 94년생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미국. 근데 듣고 계시는 94년생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정영빈, 네, 영빈 인스타그램 찾아주시면 됩니다. YOUNG BIIN 아이가 2개입니다. 요새 인스타그램 제가 들어가봤더니 사진이 조금 줄었어요. 정리를 좀 하셨나 봐요. 네, 정리를 좀 했어요. 좀 왜요? 깔끔하게. 너무 좀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정리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심경이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신경이요? 네. 약간 배우 되는 준비를 해보자. 약간 이미지 관리 해보자. 이미지 관리. 뭐 그런 느낌일까요? 사진은 누가 찍어주시는 거예요? 사진이요? 네, 거기 뭐 그 제가 인스타그램. 찍을 때도 있고. 뭐 혼자 찍은 사진이 아닌데. 어떤 사진 말씀? 인스타그램에 올려 있는 사진들 보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들이요. 기억이 안 주변 나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사진들 네. 올라오신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막 4년 전, 막 5년 전 막 이런 사진들이라 친구들이 찍거나 주변 사람들이 찍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찍거나 삼각대 올려놓거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좀 좋아해요. 혼자 셀카도 찍는 거 좋아하시고? 셀카는 그렇게 안 좋아하고 셀카는 그냥 이렇게 찍을 그렇죠. 때도 있지만 저는 사진 이렇게 풍경이나 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요즘도 그 카메라 알아보고 있거든요. 하나씩 구매를 하려고. 그렇군요. 나중에는 뭐 카메라 감독도 도전해 보시겠어요? 카메라 감독은 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고개를 설레설레. 그건 진짜 왜냐면은 제가 그 카메라 감독분을 봤잖아요. 네네. 그 심지어 제가 했던 드라마는 이제 약간 동적인 드라마라 그나마 괜찮았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다크나이트 찍는다, 뭐 배트맨 다크나이트 찍고 이런 막 들고 막 뛰어다니고 네. 카메라 분들은 진짜 체력이 좋아야 돼서 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4개월 만인가요? 네, 4개월 만에 인사드렸지만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배우로서 배우로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네. 뭐 다음에 뭐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좋은 드라마를 찍거나 뭐 이랬을 때 다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배우 정영빈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캐스팅 러브콜 쇄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굿데이 LA 이 시간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교환, 브레이크, 에어컨, 가스, 충전 미수리, 차 정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베버리와 알렉산드리아 코너 엑셀 종합 정비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H마트와 함께 해피 파더스데이. 스페셜한 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스노크랩, 생등심 스테이크, 통통배 냉동 운하기 등 스페셜한 요리로 영양 만점 풍성한 식탁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정관장 홍삼원, 블랙 녹용, 블루베리 진액, 흑삼 전과 등 건강기능식품도 세일 중이니 아버지의 날을 맞아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재은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의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 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의사 하는군요.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오늘 굿데이 LA에서는 배우 정영빈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 담고 싶습니다. 정영빈 배우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영빈 YOUNG BIIN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아진이었습니다.